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그 확진자 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진자 수는 하루간에 늘고 줄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확진자 수의 그런 추이나 재생산 지수나 이동량 이런 걸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좀 통제가 되거나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산이 이렇게 급격한 확산이 되는 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랑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조금 이제 억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일단 거리두기 4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폭증세는 어느 정도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위중증 환자입니다. 어제도 18명이나 늘어서 지금 400명을 넘은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이제 일반 위중증 환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의 대부분이 또 수도권에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한정적인 위중증 환자 병상을 그 기존의 환자들과 코로나19의 신규 중증 환자들이 같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에 이미 빠진 상태고요. 수도권도 지금 병상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확진자 수 규모 전체를 줄여야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은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지속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위중증 환자 비율을 따져보면 전에는 고령층이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위중증 환자들은 지금 이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한 20%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80%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대와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60대 이상은 사실 접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50대도 이제 많이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의 대부분 그래서 위중증 환자들은 40대와 50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미국에 입원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에 오히려 지금 입원 환자가 상당히 늘었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이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 정도 되는데 그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젊은이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이제 위중증 환자들 이제 조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접종하지 않은 분들. 위중증으로 가는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고 그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 위주로 지금 위중증 환자가 미국 역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델타가 젊은 사람에게 특별히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백신 접종 여부가 위중증으로 가냐 안 가느냐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런 의료 체계에 좀 허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생활치료센터라는 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경증 환자 집에서 치료하고 그냥 관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 좀 같이 이제 격리도 하고 또 의료진의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근데 이게 원래가 있었던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 오시는 인력들도 파견된 인력들이고 또 이런 참여해 보시는 분들도 처음 가시는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생활치료센터마다의 조금씩 여건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겠지만 일부 센터에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경증이었다가 급격하게 중증으로 위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빨리 초기에 선별을 해서 이제 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시스템 상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연락 체계들 그리고 그런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의 이제 상태가 변했을 때 그걸 빨리 찾아내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숨지는 사망 사례를 없애려고 생활치료센터를 만든 건데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사망자가 있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기저질환 없고 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재택 치료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재택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최후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치료센터가 확보가 되고 거기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뭐 좀 더 나을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져서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다 구비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럼 가정에 있더라도 자가치료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의료진과 소통을 하고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연결돼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뭐 미리 이제 뭐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게 잘 마련된 상황에서 이제 자가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환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전환한다기보다는 가능하다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의 지금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 규모가 억제되질 않으면서 정부가 현재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을 했죠. 그 내용 들어보시죠.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량, 접촉량의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의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여 방역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식당, 카페 경우에 밤 10시에서 밤 9시 1시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그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집단 발생을 하고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다중 이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용 시간 동안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대규모 유행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밀접, 밀폐, 밀집한 3밀의 조건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데 마스크를 벗고 오랜 시간 같이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3밀의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 뭐 다른 곳과는 달리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술과 관련된 그런 음료가 이제 제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굳이 10시까지랑 9시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낮추려고 하는 이유들 예전에도 또 9시까지로 이제 한정됐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뭐 반주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만취 상태가 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정도까지 했을 때는 2차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상황이 되기 때문에 2차부터는 사실 그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취하면은 더 감염 위험이 높아지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겠죠. 마스크도 제대로 쓰기 어렵고 뭐 사람들과 뭐 접촉하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옆에서 또 그 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10시에서 9시 하는 것들이
그 가급적이면 이제 술을 많이 드신 많지 않은 상황들을 막는 2차를 가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예.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만취하는 상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호프집 운영하는 분들이요. 그곳은 거의 이제 2차로 가볍게 오는 곳인데 이 1시간 차이로 이렇게 되면 우린 영업 접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의 목표 자체가 마스크 벗고 뭔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지금 나타낸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사실 호프집이나 이런 분들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그런 직종을 위주로 해서 사실 적절한 보상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방역 당국에서 결정을 한 만큼 그건 예. 또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또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이젠 생존이 힘들다 이런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백신 접종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백신 맞은 사람 2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저녁 먹어도 4명까지 먹을 수 있다. 이런 조치도 나왔습니다. 이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백신 접종자의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10시에서 9시로 영업 시간이 단축되면서 뭐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6시에서 9시 한정적인 저녁 식사 시간 동안에 그 백신 접종자들 완료자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접종을 안 하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건데요. 예. 근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다고 해도 이제 과거에 델타 변이 이전 같은 경우는 완료자가 상당히 안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도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고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 더더군다나 무증상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이 사실 안전해서 거기에 이제 뭐 그 예외적으로 인센티브가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감염 위험이 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들을 같이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설령 그 6시나 9시 사이에 4명이 모이시더라도 완료자분들 본인이 안전해서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백신 접종 완료자라 그러면 2차까지 맞은 분들이고 2차를 맞고 나서 뭐 보름이 경과돼야 이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2차까지 맞춰지게 되고 2주 정도가 지나야지만 제대로 된 항체 형성이 되면서 방어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주 이상 지난 사람들을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조치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칫 뭐 방역이 느슨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해서 조심을 좀 해야겠다라는 당부셨고요. 돌파 감염 얘기해 주셨는데 돌파 감염이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전국 곳곳에서 요양병원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백신 맞은 지 오래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게 델타 특성 때문일까요? 뭐 둘 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뭐 독감 백신도 뭐 길어야 6개월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6개월이요. 보통 3, 4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이제 코로나19 백신들도 뭐 대부분의 경우 뭐 그게 장기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항체의 그런 수준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전 국민 뭐 이렇게 추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고 백신 접종하신 지가 꽤 지났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러니까 한 2, 3월에 맞았죠? 그렇죠. 요양병원이. 예.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6개월쯤 돼 가시는 예. 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항체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면역 시스템 자체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똑같은 백신을 맞아도 100개의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분들은 애초에 한 50개밖에 못 만든 상태였었는데 거기에 항체가 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뭐 바이러스면 모르겠는데 델타 변이는 그 기존의 항체를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든 항체 중에서도 일부는 효과를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델타 변이가 대규모로 유행을 해서 대규모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는 돌파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망이나 중증으로 가는 건 상당히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집단 내에서의 대규모 그런 집단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런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라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항체 형성력이 좀 떨어지고 백신 접종하신 지가 오래되신 그런 고위험군 중심으로의 그런 추가적인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이제 계획을 네.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요. 요양병원에 안 계시지만 이제 건강한 어르신들도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이제 1, 2차 맞고 보통은 백신을 1년에 한 번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그 접종 간격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독감 백신을 1년에 한 번마다 맞는 이유는 독감 백신 6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어차피 독감이 연중 내내 유행을 한다 그러면 아마 6개월마다 맞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독감이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 겨울철 중심으로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1년에 한 번만 이제 맞게 되는데 코로나19는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절성 그런 호흡기 감염병이랑 좀 달리 그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항체 효과가 떨어지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적절한 추가 백신 접종을 그런 어떤 정기적인 주기가 아니라 그 변이 바이러스의 양상과 항체 형성의 그런 그 떨어지는 양상을 봐가면서 예. 계속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활 속 방역이겠고요. 개인의 이제 방역 수칙 준수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본 게요. 지금 교수님하고 제 사이에도 이게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실내 이 가림막이 더 위험하다. 이게 순환을 막아서 더 위험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나름의 이제 의미가 있는 접근이긴 합니다. 이제 이게 뭐 어찌 보면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이런 칸막이가 있게 되면 당장의 접촉에 의해서 만약에 뭐 여기 기침을 했거나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비말이 바로 전파되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런 걸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이걸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를 묻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비말이 축적된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코로나19가 호흡기 비말로도 감염이 되지만 접촉으로도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런 칸막이는 잠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 여러 사람에 노출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걸 매개로 해서 바이러스가 이 안에서 농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환경 안에서 농축이 되면서 묻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접촉 감염의 그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제 활동하는 환경에 이런 칸막이가 오랜 기간 설치되어 있다라 그러면 이제 환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안에 노출되어 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흩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잘 소독하고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환기시켜주고 그런 과정이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물론 이 가림막 몇 개 없지만 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제대로 관리 안 해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대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백신 접종률 속도가 좀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9월 말 10월 이 정도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 원래 이제 우리들 국민들이 기대하고 방역 당국에서 기대했던 거는 전 국민 70% 정도가 접종을 완료를 하고 항체를 갖게 되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스크도 좀 벗고 이제 원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100% 백신 접종을 해도 그런 집단 면역에 의한 마스크를 벗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라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코로나랑 같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고위험군 중증 환자나 사망자들을 줄이고 또 일상생활에 경제적인 타격은 없게 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전략을 미리 짜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건 지금 시작을 해야 되고 예. 다만 이제 그런 위드 코로나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정도의 숨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제 그런 중증 환자들 그 의료 시스템 부하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지금 방역 당국도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되어야지만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 1차 접종자가 한 70% 되고 예. 접종 완료자가 50% 가까이 되는 9월 말 10월 초쯤이 되면 예.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고 이제 아마 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예를 들어서 80% 넘게 되면 그때쯤엔 뭐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 변이가 또 어떤 예. 것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의 델타 변이만 가지고도 80% 백신 접종으로 그렇게 꼭 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고비를 좀 잘 네.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